여러분, 지금 서울 성동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당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단 한 달 만에 3.01%나 올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얼마나 큰 수익인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10억 아파트라면 한 달 만에 3천만 원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투자해야 할 지역과 피해야 할 지역을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핫한 부동산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방금 발표한 2025년 10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김성호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김 씨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죠. 당시 주변에서는 지금 사면 물린다며 말렸지만 그는 재건축 기대감과 정주 여건을 보고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10개월 만에 그의 아파트는 무려 2억 5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월 2,500만 원씩 오른 셈이죠. 처음엔 불안했는데 성동구가 이렇게 폭발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어서 박지영 씨 사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인 박 씨 부부는 마포구 공덕동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역세권의 개발 호재까지 겹쳐 있었거든요. 올해 5월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갭 투자에 나섰는데요. 마포구는 이번 달에만 2.21% 상승했습니다. 박 씨 부부가 매수한 아파트는 8억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9억 2천만 원. 단 5개월 만에 1억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입니다. 갭 투자가 위험하다고들 하지만 입지만 제대로 보면 충분히 안전합니다라는 게 박 씨의 설명입니다. 반대로 아쉬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정민 씨는 작년 말 대구 달서구의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대구는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 0.13% 하락했고 누적으로는 마이너스 3.22%나 떨어졌습니다. 서울만 보고 지방도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판단 착오였어요. 지역별 차별화를 간과한 제 실수입니다라고 이 씨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통계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0.29% 상승했습니다. 언뜻 보면 크지 않은 상승률 같지만 지역별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서울이 1.19%로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수도권 전체는 0.60% 올랐습니다. 반면 지방은 0.00%로 완전히 정체 상태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북 14개구를 보면 성동구가 3.01%로 전국 1위, 마포구 2.21%, 광진구 1.93%, 용산구 1.75%, 중구 1.67% 순입니다. 모두 재건축이나 역세권, 주요 단지가 몰려있는 지역들이죠. 만만치 않습니다. 송파구가 2.93%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동구 2.28%, 양천구 2.16%, 영등포구 1.68%, 동작구 1.67%를 나타냈습니다. 신천동, 잠실동 역세권과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와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으로 매수 문의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학군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전세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전세 가격은 0.18% 상승했는데 서울은 0.44%나 올랐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1.33%나 급등했고 서초구 0.95%, 강동구 0.89% 순입니다. 이는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의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르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매물이 나오면 하루 만에 계약이 끝난다고 전합니다. 월세 시장은 어떨까요? 전국 월세 가격은 0.19% 상승했고 서울은 무려 0.53%나 올랐습니다.
송파구가 1.57%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가 0.89%, 성동구 0.58%, 마포구 0.54% 순입니다. 이제 실전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 계획입니다. 현재 DSR 규제가 강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 투자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DTI 40%, DSR 40% 규제를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입지 선정입니다. 데이터가 명확히 보여주듯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재건축, 역세권, 학군지를 중심으로 선별적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성동구, 마포구, 송파구처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주목하세요. 세 번째, 매수 타이밍입니다.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면 금리 인하 시 추가 상승 모멘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수익 극대화 전략입니다. 매수 후에는 전세나 월세를 놓아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 소형 아파트는 월세 수요가 꾸준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꼭 체크하세요. 다섯 번째, 출구 전략입니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사업 진행 단계별로 매도 타이밍이 다릅니다. 안전진단 통과 시점, 조합 설립 인가 시점, 관리처분 인가 시점 등 각 단계별로 시세가 크게 움직이니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가장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특히 강북의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와 강남의 송파구, 강동구, 양천구는 상승 모멘텀이 강합니다. 경기도는 과천시와 광명시, 하남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죠. 인천도 서구와 동구, 부평구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신중해야 합니다. 5대 광역시는 마이너스 0.01%로 여전히 하락세고 특히 대구 마이너스 0.13%, 제주 마이너스 0.14%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 0.28%, 세종 0.02%는 소폭 상승해 선별적 투자는 가능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지식과 타이밍의 게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성동구 김성호 씨, 마포구 박지영 씨처럼 데이터를 보고 과감히 투자한 분들은 큰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냉철한 판단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10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